선생님이랑 전 시간에 이제 공자 내용 한번 선생님 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공자 배웠던 거 학습지 통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맹자 나가보려고 해요. 혹시 학습지 출력이 안 됐거나 이제 PDF 다운이 안 된 친구들은 그냥 화면을 통해서 보고 선생님이 다시 이제 등교할 때 이제 프린트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동양 프린트에는 이렇게 학자별로 오늘의 키워드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별로 이렇게 키워드 몇 가지씩을 적어 놓을 건데, 우리 윤사는 문제를 빠르고 이제 바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학자별의 키워드 낱말 같은 거를 이제 빠르게 캐치하는 거잖아요. 동양도 그러해요. 이제 낱말 캐치 같은 거를 통해서 유교인지 불교인지 도가인지도 판단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학자인지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제시한 거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이런 거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공자로 제시한 거는 인, 효, 재, 충서, 예, 정명, 덕치, 대동사회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아래에 이제 내용을 채우면서 이것이 각각 어떤 의미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자는 지난 시간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라는 도덕적인 인격 완성과 도덕적인 사회 건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했다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인격 완성으로 인과 예 개념을 먼저 제시했는데 1번에 들어갈 말은 이입니다. 이건 어질인자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의미로 사랑의 정신, 인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우리 이런 인의 실천 방법으로요. 인의 시작인 효와 재가 있었죠. 효는 우리가 그 효도할 때 쓰는 그 말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는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공자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이 아닌 분별력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부터, 나의 형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점차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목자의 겸해와는 차이가 있었죠. 이 겸해설은 목자의 무차별적인 사랑, 평등적인 사랑을 의미했어요. 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충과 설을 제시했죠. 충은요, 내 온 정성을 다한다, 내 온 충성을 다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설은요, 내 마음을 미루어서 네 마음을 헤아린다. 이게 위에가 같을 여자고 아래가 마음 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마음과 네 마음을 같게 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네 글자로 추기급인이라고 한다까지도 설명을 했었어요. 이러한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바로 예라고 합니다. 공자는 이처럼 인과 예라는 덕목을 강조해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 사회 규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를 회복함으로써 인을 실현할 수 있어요. 즉,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극기봉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해라. 사욕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해라. 그래야지 인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인과 예의 관계에 대한 논어의 공자의 글이 나오죠. 안연히 인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가 곧 인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인으로 귀결되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있는가. 인을 실현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해서 얘를 이제 실현함으로써 얘를 회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안연히 이제 제자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선생님께서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지금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도 말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시청 언동을 얘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얘에 맞게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도덕적인 인격 완성 끝냈고요. 도덕적인 사회 건설 한번 봅시다.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키워드, 정명, 덕치, 대동사에 제시했는데요.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우리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바로잡는다. 이름 명자에 바를 정자 써서 이름을 바로잡는 정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신분, 직업, 이름에 따른 도리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답게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걸 8글자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근인군답게 신하신하답게 부모부모답게 자식자식답게 행동하라 뭐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치자의 통치 방법으로 덕치를 제시했어요. 통치자의 도덕과 예의를 통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힘이나 폭력을 통한 통치를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먼저 자기를 수양해서 인격을 닦아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기치인 수기 아닌 통치자가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통치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여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자가 제시한 이상사회로서 대동사회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대동사회,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공자의 이상사회입니다. 이 아래 다에 나타난 모습이 공자의 대동사의 모습이거든요.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일자리가 있고 어린이들은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 된 자냐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잡는다. 남자에겐 남자의 직분이 여자에겐 여자의 직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대동이라고 한다 라고 대동사회를 나타냈습니다. 선생님이 자료 더하기에 가나 다를 각각 정명, 덕치, 대동,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 글로써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명이 바르지 않으면 순서가 없게 되고 말의 순서가 없어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세워지지 않는다. 우선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정명사상이었고요. 백성을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해야 된다. 그러면 부끄러울 줄 알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덕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출문장 맛보기나 기출도전하기 같이 풀이하는 거는요. 선생님 이제 등교하고 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요거를 이제 자습 시간 같을 때에 선생님 이거 강의 일찍 끝나면 풀어놔 보세요. 선생님이 그때는 풀 시간 따로 안 주고 바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맹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자하고 순자는 윤리화사상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쵸? 맹자, 성선설, 순자, 성악설, 그리고 고작, 성무선악설까지 이렇게 3인방 배웠었죠. 선생님이 1회고사 때에도 이 학자 이름 쓰는 거 문제도 냈었어요. 그때 이제 봤었던 맹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때 이제 간략하게 단순히 성선설을 주장했다라는 것만 배웠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맹자가 어떠한 학자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자는 좀 순자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더 좋거든요. 둘이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그들이 주장한 자연관부터
우리 동양에서의 자연관은 보통 천관을 일컫습니다. 천관이라 하면은 하늘천자, 하늘에 대한 이 학자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공자에서 잠깐 얘가 보는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선생님 슬쩍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도덕천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의 하늘은 그냥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한테 착한 본성, 도덕적인 마음씨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로서 도덕의 기준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기준이 되면서 나의 착한 마음씨, 도덕성의 근원이 바로 이 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비로소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하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도덕의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하늘에 맞춰서 살아갈 때, 즉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본받아 하나가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건 인간, 즉 하늘과 내가 다시 쓸게요. 미안해요. 하늘을 본받아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도덕적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여 맹자는 다음과 같은 인간관을 제시합니다. 맹자의 인간관을 한마디로 하면 성선설이에요. 우리 그때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맹자는 성선설 주장한다 했죠. 성선설이에요. 하면 왜 인간은 성선설, 본성이 선하다고 본 것인지 그 근거들을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단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단, 네 가지 착한 마음씨라고 했어요. 이거 숫자 4였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착한 마음씨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의 사단을 제시해요. 측은지심은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수호지심은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사양지심은요, 이제 우더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경이나 예를 갖추는 마음이고요. 시비지심은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학습지에서 볼 때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이 측은수 사양 시비지심이라는 사단은요, 각각 인, 의, 예, 지라는 사덕의 단서가 돼요.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덕목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인이라는 덕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지심이 있으니까 의라는 덕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양지심이 있으니까 예라는 덕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시비지심이 있으니까 지라는 덕목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착한 마음씨 의 사단을 제시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불인인지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맹자가 우물의 예시라는 자기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불인인지심은 말 그대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을 인자 써가지고 참지 못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물의 예시를 들어요. 우물의 예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기가 우물에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주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 아기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인인지심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선설의 두 번째 단서 양지와 양능입니다. 양지는요,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도덕적인 지적 능력을 의미하고요. 양능은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실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양지양능은 선천적인 도덕 능력을 의미해요. 이처럼 맹자는 성선설의 근거로요. 인간은 네 가지의 척한 마음씨 사단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지적 능력,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인 양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선설의 근거다 라고 제시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착하게 태어났는데 나쁜 행동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을까요? 악한 행동을 하는 왜 있을까요? 그거는 맹자가 봤을 때는 외물에 의해 선한 마음씨가 가려져서 그렇대요. 외물은 외적인 환경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뭐 가정 환경이 어쨌든 주변 뭐 친구 환경이 어쨌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뭐 전쟁과 같은 사회여서 그랬든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내 선한 마음씨가 가려져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대요. 요렇게 수양론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어떤 수양을 해야겠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씨를 잘 보존하고 외물로부터 가려지지 않게 잘 기르고 그거를 잘 이제 확충시켜 나가야겠죠. 그것이 이제 수양론으로 이어집니다. 맹자의 수양 방법. 구방심, 존심, 양성, 확충, 과욕 이렇게 네 가지 제시할 건데요. 이렇게 각각이 뭔지 외우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아야 돼요. 구방심, 존심, 양성, 확충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충, 기르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확대해서 기르라고. 그리고 과욕은요, 욕심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내 선한 마음씨를 잘 보존하고 욕심을 줄이고 외모에 이렇게 내 마음이 가려지지 않을 때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우리 공자에서 이상적인 인간 뭐였죠? 성인 군자였어요. 우리 맹자에서는요, 대장부, 대인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이 대장부, 대인은요, 이런 인간들이에요. 인의를 갖춘 인간. 다르게 집의를 통해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 우리 또 한자어들 폭탄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인의가 뭔지, 집의가 뭔지, 호연지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인은요, 우리 그때 이렇게 공자했을 때 인 한 거랑 똑같아요. 공자했을 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의 정신. 이것도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는요, 우리 정의롭다 할 때 그 의 맞아요. 옳고 그름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인과 의, 따뜻한 사랑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린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대요. 여기서 이제 맹자는 이 사랑, 인을요, 인간이 거쳐야 할 거, 거쳐가 아니라, 거쳐가 아니라, 거쳐해야 할 곳, 인간이 살아야 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쳐하다. 그리고 의를 인간이 가야 할 곳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자는 사덕, 인의 예제 중에서 인과 예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극기복례를 통해 인을 실현하자 뭐 이랬다고 했잖아요. 맹자는 그에 반해 인과 의를 강조해요. 사랑의 정신과 옳고 그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의는요. 우리 이 의 있죠? 이 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옳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여서 호연지기를 갖춘대요. 호연지기는 뭐냐면요. 이제 맹자가 강조한 이제 삶의 모습인데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이 대장부대인,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호연지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의, 옳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양론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 사회사상 보겠습니다. 우리 공자에서 사회사상, 뭐 정명, 덕치, 대동사회라는 키워드랑 한번 알아봤었죠. 우리 맹자에서는요, 왕도 정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자의 덕치랑 모습은 비슷해요.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요 인의의 덕 있죠. 사랑과 옳고 그름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로서요. 패도 정치하고 반대돼요. 패도는요. 힘이나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의미하거든요. 요거랑 반대되는 의미예요. 다른 표현으로요. 불인 인지심을 정치에
적용한 것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 불인인지심이 뭐였어요?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참지 못하는 마음이었죠. 요거를 정치에 적용한 것이 바로 왕도정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자는요, 항산과 항심 개념을 얘기해요. 항산과 항심. 여기서의 항산은요, 일정한 생업, 직업,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항심은요, 도덕심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도덕성이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 타고났음에도 이제 일정한 경제력이나 생업, 직업이 없으면 도덕심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다. 외모에 이제 감추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항산, 유항심이요. 무항산, 무항심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즉, 일반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도덕적인 이제 마음, 도덕적인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범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생계형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내 생계 먹고 살 게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정한 생업, 경제력 같은 걸 백성들한테 지원해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도덕심을 갖추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는요, 역성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역성혁명은 맹자의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군주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백성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이 백성민자 쓰거든요. 그래서 군주가 인의를 해쳐서 백성을 위태롭게 하면 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냥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교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의를 해쳐서 이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를 해야 되는데 이 왕도 정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혁명을 통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백성이 근본이 되는, 백성이 중심이 되는 민본주의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렇게 맹자의 자연관, 인간관, 수양론, 사회사상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맹자 이제 프린트 보면서 또 복습하고 순자 나가볼게요. 수고했어요.